안녕하세요. 브레이크 에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나다 입국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릴 생각인데요. 최근에 9월 학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캐나다로 입국을 시도하고 계신데요.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캐나다 비자 관련된 분석을 이미 한번 해드리면서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어떤 비자를 어떻게 소유하고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지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 오늘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사전 서면 승인 신청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인 입국 관련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관련된 팁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캐나다에 여러분들이 도착하셔서 이민관의 질문이나 또 서류 제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들 오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인천공항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항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보딩 관련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탑승하실 비행기 번호를 확인하신 후 보딩 카운터에 가시면 예전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바로 보딩 절차를 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항공사도 인력 부족인 부분들도 물론 있고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비자 관련된 또 입국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승무원분들이나 보딩에서 체크인 수속을 해주시는 분들조차도 여러분들의 비자나 입국 관련돼서 클리어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완전히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조차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서면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 준비를 잘 해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게 비자 서류고 어떤 게 학교에서 내어주는 서류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을 했더니 이상 없이 탑승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임지지 않는 면책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국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입국 거부까지 나온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자를 이상 없이 잘 준비하시고 또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가셨다면 아마도 입국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은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절차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셔서 보딩 관련됐을 때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합당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이미 설명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비자를 소지하시거나 사전 서면 승인 신청 관련된 내용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는 허가를 이미 득한 상황이라는 걸 잘 설명을 해 주셔야 탑승이 원활하게 가능하니까 그 부분 꼭 잘 준비하셔서 공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로 마스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출국을 하게 되시는데요. 지금은 마스크 반출 관련된 규정이 좀 명확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체류하시려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달에 30개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4개월 이상, 즉 5개월분인 150개까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짧게 나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체류하시려는 대충 개월수에 곱하기 30 정도의 마스크 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위탁 수화물, 즉 여러분들이 따로 보딩을 할 때 맡기는 그 수화물에다가 마스크 양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다가 실은 경우가 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내 수화물, 즉 탑승할 때 가지고 가시는 수화물로 마스크를 전부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엑스레이 검사나 세관 통과 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불러서 좀 번거로운 절차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좀 주의해 주시고요. 마스크 수량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수량 이상이면 몰수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공항에 상당히 일찍 가지 않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 절차가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공항에 사람이 없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가급적 빨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캐나다에 도착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캐나다 입국 심사를 위하여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미 어플리케이션 작성법을 설명해 드린 캐나다의 자가격리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Arrive Can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도착 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존 유튜브에 방법을 안내해 드렸더니 질문사항 중에 전부 작성이 끝났는데 마지막에 코드가 출력되지 않아요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 자가격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출국 48시간 전에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작성을 하셔도 코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출발 전에 한국에서 한 48시간 전에 미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비자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해서 보딩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마스크는 제한된 수량을 가지고 꼭 기내 수화물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캐나다 입국을 위한 자가격리 계획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신다면 48시간 전에 준비하시면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인천공항을 잘 통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밴쿠버든 토론토든 캐나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실 텐데, 캐나다로 도착하실 경우에 사실 한국에서 비자 관련된 증빙을 했던 서류들 똑같이 제출하시면 별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입국심사 관련돼서 저희 학생들의 경우에는 질문이 거의 없는 편이 많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꽤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최대한 잘 들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입국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존에 제가 비자 관련 설명을 했을 때 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꼭 필요한 방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증빙을 하셔야만 캐나다로 지금 입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준비되는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지, 그리고 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게 되는데요. 사실 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00%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에는 사실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입국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심사 시에 이 질문을 받으시면 기존에 학교에서 아마 서포트 레터를 이미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을 텐데요. 최소 하이브리드,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 내지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한 설명이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부터 잘 되어 있는 서포트 레터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관련된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의 자가격리 계획서나 이 부분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질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코로나 관련된 증상들이 있는지, 혹은 자가격리할 집이 어떤 집인지, 누구와 같이 하는지, 혼자 빌린 집인지, 화장실이나 주방은 어떤지,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잘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져온 음식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이전에 음식 같은 걸 가져오는 걸 묻는 건 세관 관련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류 혹은 곡식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이걸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당장 도착 첫날 자가격리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음식이나 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즉, 도착하자마자 먹을 게 없어서 네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나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하는 케이스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음식을 마련해서 먹을지, 가져온 게 있다면 어떤 걸 가져왔는지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전히 기본적인 세관 내용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육류라든지 곡식 관련된 그런 씨앗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재가 엄격하기 때문에 흔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밑반찬들이 아니라 조금 특이한 건 가급적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셔서 어떻게 딜리버리를 하고 또 어떻게 음식물 같은 걸 충족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날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까지 꼭 연습을 해서 입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입국심사 끝난 후 자가격리 장소까지 무얼 타고 갈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은 일단 캐나다 정부에서는 택시라든지 딱 어레인지된 자가용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소까지 가시길 당연히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 지사에서 모두 픽업을 해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모두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좀 프라이베이트 카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들이었던 것 같고요. 관련돼서 혹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든지 뭐 저희가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입국 이미 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자기는 있었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리고 또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 다 안내가 끝난 것 같고요. 혹시나 또 변동사항들이 생긴다고 하면 다음 주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